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와주신 분들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그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청년의 사회 진출입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마주합니다. 청년이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을 청년 두 분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청년 목수 김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를 찾아 현장으로, 저는 첫 현장직 방충망을 시작으로 21살 때부터 현재는 목수로서 성장하고 있는 23살 김연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마주한 현장직인 방충망 사업을 시작했을 땐 제게는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의 목표는 사업성과 색다름으로 시작했지만 책상 앞에 답답한 일상을 좀 벗어나고자 자유롭고 역동적인 현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이상하게도 오늘도 출근이네 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기술에 더 빠져들게 됐고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면서 이게 내가 가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기면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열정이 결국 저를 현장직 중에서도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목수의 길로 이끈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으로서 현장직에 좀 도전하고 버티는 일은 생소하리만치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좀 편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편견을 깨고 싶었고, 더 해내어서 많은 이들에게 어린 여성 혹은 청년들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현장이 저를 좀 움직이게 했고, 시작하기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의 정점이라는 그런 열망이 저를 매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 기반 현장직은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만이 성공이라는 편견 속에서 진로 탐색과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현장직을 직접 경험도 해보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신다면 현장 기술직 또한 자부심과 성취심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성공의 길로 당당한 다양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월요일 아침 출근 때부터 9시 눈 뜨자마자 너무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요일 아침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청년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어서 강원도 홍천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가를 모셨습니다. 김성훈 업타운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없던 컨텐츠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주식회사 업타운의 대표 김성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업타운은 청년들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업타운의 이름처럼 답답한 도심,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각기 다른 테마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셜링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인구 소멸 지역 농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이장과 함께하는 낭만 촌캉스, 그리고 도시 청년들의 농활 체험기 등 수십 가지의 소셜링 콘텐츠로 2030 청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에서는 평균 연령 70대 깡촌에 20대 청년 수만 명이 몰려오는
힙한 농촌, 청년마을, 왓썹타운도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새로운 모델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대통령님, 그 강원도에 한번 오시면은 청년들이 어떻게 농촌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때 안 오셔가지고. 저기 말고 딴 강원도. 아, 저기 와봐달라. 네, 이 말이죠. 다음에는 홍천으로 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사회에 진출할 때, 또 창업에 도전할 때 정부 지자체에 원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관계, 소통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때 실제 필요한 것들은 저는 돈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원의 초기 창업 비용보다 창업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팀원 한 명, 멘토 한 명, 그리고 지역의 신뢰 한 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나 만난다 하더라도 시간, 돈, 그리고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과의 일상소통에 빈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공과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성을 띠는 몇 명의 소수 의견, 그리고 개인의 민원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범한 청년 다수의 하루, 그리고 경험, 문제들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데이터로 쌓이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슈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바우처입니다. 청년들이 매달 소액이라도 만남, 그리고 모임, 그리고 연애, 혹은 창업 해커톤 등 직접 사람을 만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직접 공공 청년 소통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의 소통 창구는 청년들에게 너무 허들이 높고 솔직히 보수적입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브리타임, 직장인들의 블라인드처럼 조금 라이트하게, 가볍고 편안하게 청년들이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실명 인증은 하되 댓글이나 게시물들은 익명으로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거, 취업, 창업, 그리고 정신 건강, 일상 등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생활 이슈들을 수집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대통령님 온라인이 편합니다. 그래서 네, 분기에 한 번씩 여기 계시는 장관님들이나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직접 스트리머가 되셔가지고 BJ로서 온라인에서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더 많은 청년들의 일상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통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고, 집단지성으로 쌓아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게 또 다른 유형의 K민주주의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은 쉽게 말하고, 그리고 정부는 정확하게 듣는 구조, 선순환 모델로서 설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문장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